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덕입니다. 통일로 통하는 투어, 통통투어 재미있게 해보았나요? 통통투어에서 북한 여행도 해보고 저와 함께 랜선 여행도 해보았는데요. 우리 여행할 때 주로 뭘 하나요? 저는 여행할 때 지역의 맛집을 찾아보고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가서 메밀국수, 메밀전병, 감자전을 먹기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통통한 흑돼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전주에서는 비빔밥을 먹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 꼭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북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또 먹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았어요. 외국인 여행객들은 북한에서 과연 어떤 음식을 맛보았을까요? 먼저 잡채와 육회 비빔밥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피자나 감자튀김, 커피랑 케이크도 먹은 사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북한 음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하나씩 있듯이 북한에도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음식은 슴슴한 맛이 일품인 평양냉면입니다. 원래 평양냉면은 꿩이나 닭고기를 고아서 만든 육수에 메밀가루로 만든 면을 넣어 먹는 냉면이에요. 예전 문헌을 찾아보면 메밀국수를 무김치, 배추김치 국물에 말아서 돼지고기와 섞은 것을 냉면이라고 하는데 관서지방의 냉면이 가장 맛있다고 전해진대요. 아마 옛날부터 평양냉면이 맛있었나 봐요. 제가 찾아보니 냉면에 식초를 뿌릴 때는 꼭 면발을 살짝 들어서 그 위에 뿌려야 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면발이 탱탱하고 맛있고 또 육수의 맛이 식초로 인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평양의 맛집 옥류관에서는 하루에 10,000그릇도 넘게 평양냉면이 팔린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옥류관에서는 평양의 4대 음식 중 하나인 평양온반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평양온반은 결혼식에서도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흰 쌀밥 위에 닭고기국을 붓고 녹두지짐을 얹고 그 위에 각종 고명을 얹어서 먹는다고 해요. 저는 녹두지짐을 얹어 먹으면 좀 눅눅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도 평양온반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평양냉면, 평양온반, 녹두지짐, 대동강 숭어국 이 4가지가 평양의 4대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함흥이에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과연 함흥에는 함흥냉면이 있을까요? 사실 함흥에서 유명한 음식은 함흥냉면이 아니라 함흥 녹마국수라고 해요. 함흥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나 옥수수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감자를 활용한 녹마국수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 녹마국수의 녹마는 우리가 말하는 녹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자 녹말로 만든 녹마국수를 많이 먹는 거죠. 이 녹마국수는 감자의 녹말을 살짝 익반죽해서 국수 사리를 만들기 때문에 씹는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황해남도의 해주로 가볼게요. 해주에서는 해주 교반이 유명한데요. 이 해주시는 도마 안중근 선생님 그리고 백범 김무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라고 하니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해주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재령평화도 있고 또 바다와 가까워서 해산물 자원도 풍부한데요.
그래서 이 해주교반은 많은 것들이 들어간 해주식 비빔밥이에요. 우리는 흔히 비빔밥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추장이랑 참기름 이렇게 넣고 비비잖아요. 그런데 해주 비빔밥은 밥을 먼저 기름에 살짝 볶고 고기류와 나물을 넣고 간장으로 비빈다고 합니다.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도 가끔 집에서 간장이랑 계란이랑 참기름 넣고 비벼 먹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나물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니까 맛이 더 풍부하겠죠? 다음은 조랭이 떡인데요. 제가 벌써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두 떡국의 차이 무엇인지 보이나요? 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바로 떡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설날에 떡국을 먹었는데요. 떡국은 음복, 그러니까 복을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부터 먹은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개성에서는 특별한 떡국을 먹는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이곳에서는 눈사람같이 생긴 조랭이 떡을 넣은 조랭이 떡국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이 조랭이 떡에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전국적으로 가래떡을 어슷 길게 써는 것이지만 개성에서만은 조선을 건국하던 초기에 고려에 대한 신하의 마음으로 조선을 비틀어버리고 싶다는 뜻에서 떡을 비벼서 끝을 비틀고 경단 모양을 잘라내어 생떡국처럼 끓여 먹었다 라는 문헌이 있어요. 사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려의 충신을 숙청했는데 그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아이들의 설빔에 다는 조롱박처럼 나쁜 일을 막아주라는 의미에서 조롱박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음식에 역사가 담겨 있는 걸 보니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양력설에 하루나 이틀을 쉬고 음력설에는 3일을 쉰대요. 그리고 연날리기, 윷놀이, 씨름 같은 민속 경기를 즐기고 웃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는 풍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성편수입니다. 개성편수? 자, 이 편수는 만두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저는 마트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게 평양만두, 무슨 만두, 개성만두. 북한의 지명을 딴 만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우리보다 만두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지어진 고려가요 혹은 향화국 쌍화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쌍화점의 쌍화는 만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만두가게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에서 하는 1위의 노래 제목이 만두가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엄청 조회수를 자랑하는 노래 제목이 만두가게면 그만큼 만두를 널리 먹었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한번 전해져 내려온 만두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볼까요? 평양만두는 즉석에서 손으로 민 만두피를 빚고 두부, 김치, 숙주, 부추, 돼지고기를 속에 넣어서 큼직하고 푸짐하게 빚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개성만두는 두부나 김치가 적고 채소를 많이 넣어 깔끔한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개성 편수는 무엇인가요? 이 편수는 사각 모양의 만두피로 빚은 독특한 만두예요. 물 위에 뜬 조각 같다고 해서 편수라고 불린대요. 편수는 만두와 비슷하지만 만두피가 달라요. 만두피는 보통 동그란데 편수는 만두피가 네모나고 그 네모난 걸 각을 이렇게 접어서 위에 모양처럼 만들고요. 또 만두는 주로 겨울철에 먹지만 편수는 여름철에 먹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게 식힌 장국에 띄워 먹기도 하고 송편처럼 쪄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는데요. 정말 그 맛이 어떨지 제가 오늘 조사한 음식 중에 가장 궁금한 음식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북한의 다양한 음식을 만나보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음식이 북한이 고향인 것도 있었고, 또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 지리적인 이야기를 담은 음식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서도 직접 먹어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